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곳 LA 한인사회는 가슴 아픈 이민 역사를 갖고 있죠. 바로 4.29 폭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우스 LA 지역의 한 한인 리커스토어 앞에서 흑인들이 시위를 벌여서 자칫 제2의 폭동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LA 한인회와 총영사관 등은 발빠른 대처로 흑인 주민들과 한인 리커스토어 사이의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흑인 지역 한인업소, 한지붕 두 가족,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흑인 지역의 한인 업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여전히 리커스토어나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흑인 사회, 흑인 지역 내 특히 이제 리커스토어의 운영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4.29 폭동 이후에 한인과 이제 흑인 사회가 협력을 하면서 관계는 크게 개선됐지만 이제 현재 상황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우스 LA 지역 한인 리커스토어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토어의 반범 시설 등은 지금 작은 경찰서를 방불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방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방탄 유리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제가 취재를 위해서 이제 한 번씩 가보게 되면 취재 도중에 술이 취한 흑인들이 저에게 돈이 있냐, 아니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흑인이라고 무시하냐, 아니면 담배는 있냐 등의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이를 매일 겪어야 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긴장을 매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일부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위협을 할 경우에는 물건을 그냥 아예 줘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선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네. 여하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흑인 지역, 특히 이제 사우스 LA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 주민이나 커뮤니티를 절대로 비하나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좀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된 한 업소 앞에서의 흑인 주민들의 시위 어떻게 왜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사우스 LA 한인 리커스토어 앞에서 흑인 20-30여 명이 블랙 파워, 즉 흑인들의 힘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인 건데요. 네. 이는 지난 3일 많지 않은 흑인 고객이 술을 사러 왔는데 업주 윤 씨가 이제 판매를 거부했더니 지나가던 흑인 3-4명이 합세를 해서 이제 윤 씨를 위협하기 시작한 데서 촉발된 겁니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4일에는 흑인 20-30여 명이 몰려와서 이제 가게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쳤고요. 심지어는 고객들의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이후 업주 윤 씨는 경찰에다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위대는 해산됐습니다. 이제 업주 윤 씨는 경찰의 휴업 권고로 지난 5일 잠시 문을 닫았었는데 경찰이 좀 당분간 좀 휴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권고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다가 다음 날 다시 잠시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흑인들이 다시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던 겁니다. 아, 예. 자, 그런데 술에 많이 취한 그 흑인 커스터머가 와서 술을 더 사려고 하니까 술을 판매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주류 통제국은 주류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취객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만일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한 주에서 최대 60일간의 영업 정지 또는 이제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이제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아예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박탈당합니다. 네. 즉 업주 윤 씨의 당시 판단은 적법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법적인 문제, 당연히 그 업주분은 많지 않은 사람에게 술 안 파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번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우스 LA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과 그리고 이제 업주 윤 씨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는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우스 LA에서 리커스토어 운영은 치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험하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도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사우스 LA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한인 업주는 흑인 사회를 상대로 법이라는 잣대를 대는 것은 이제 커뮤니티 내 비난을 살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너무 철저하게 법적인 잣대를 흑인 사회에서 갖다 대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화가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야, 참 힘드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우스 LA 지역의 특성상 이제 일부 고객들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인 이제 고객들이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적 잣대를 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재 당사자인 업주 윤 씨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한인 업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제 4.29 폭동 당시에 운영하던 전기 회사를 잃고 이제 현재 30여 년간 사우스 LA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를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리코스터는 아니지만 네. 다른 업종이지만 사우스 LA 흑인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보시죠. 사우스 LA에서 안 사는 사람, 저 하시엔다, 오렌지 카운티, 딴 데서 사는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오느냐? 그러면 여긴 미국 사회란 말이에요. 여기는 모든 인종이 사는 이 땅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네, 참 이 흑인 지역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그래도 이 법은 지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사안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이 정도 될 수 있었다는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인사회의 발빠른 대처가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다면서요. 네, 이제 업주 윤 씨가 LA 한인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이 한인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업주 윤 씨와 시위대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흑인 교회인 퍼스트 MA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데 이어서 네, 흑인 지역의 First AME 철치라는 데가 완전히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어떤 그 어느 지도자보다도 맞습니다. 가장 그 First AME 철치의 얘기를 많이 잘 따라요, 흑인 지역 네, 주민들이. 지주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LA 한인회 에밀맥 부회장과 에리카 그저 입양아 출신으로 소방국 부국장까지 하신 분, 맞습니다. 에밀맥 한인회 부회장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실 그리고 세바스찬 토마스 리들리 의원실 관계자들이 이제 시위대를 만나 요구 사항을 들었던 겁니다. 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업주 윤 씨가 흑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의 일부분을 한원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 프로그램 후원, 리코스토어, 환경 미화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일에 동참하는 거니까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그렇죠. 네, 주류를 판매하는데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에도 돈도 내야 되고 맞습니다. 무슨 환경 미화 여기 무슨 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깨끗이 청소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 어지럽히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업주 윤 씨를 대변해서 회의에 참석한 LA 한인회 관계자들은 시위대들에게 지난 4.29 폭동 관련 행사와 타인종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이제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요. 시위대들에게도 갈등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 회의를 다시 거치기로 했고요. 내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흑인 주민들이 하는 요구 사항만 많네요. 맞습니다. 업주가 너희들도 이거 좀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업주께서는 그럼 이 중에서 뭘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LA 한인회는 이어서 이제 리코스터 업주 윤 씨와 그리고 건물주 그리고 이제 퍼스트 MA 교회 이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대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논의를 합니다. 이에 현재 리커라는 이름을 이제 미니 마켓이나 마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외벽 페인트 작업 그리고 사인판 정비 등 환경 미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뭐 그런 환경 미화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건 뭐 이참에 좋죠. 좋죠. 이번 그 중재하고 사태 해결을 하는데 LA 총영사관도 함께 나섰다면서요? 맞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제 사우스 LA 지역 경찰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LA 총영사관에 따르면은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8일 사우스 LA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LA PD 경찰서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LA 카운티 셰리프국 사우스 LA 경찰서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또 이기철 총영사는 사우스 LA가 이제 25년 전에 4.29 폭동이 촉발된 진원지임을 상기를 시켰고요. 이에 더해서 한인 업소
앞에 시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제 법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뭐 여하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태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시위하시는 흑인 주민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아직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제 끝난 거는 아닌데요. 이를 이제 근거가 뭐냐면 시위대들이 현재 LA 한인회와 만날 때마다 그 영상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서 이 시위를 좀 확대해 나가고 싶어 한다는 좀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그 주민 대표들이 미팅할 때마다 그걸 다 찍어서 영상을 올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나 막 보겠죠. 사실 조회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네. 근데 시위대들이 회의 때마다 그렇게 집요하게 영상을 찍는다고 합니다. 네. 네, 4.29 폭동 당시에 우리 사회는 몇 가지 악재가 겹쳐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빈부격차, 거기에 경찰 폭행 사건까지. 자, 지금 하나씩 볼까요? 우선 거꾸로 보겠습니다. 경찰 폭행. 뭐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만은 흑인들의 정서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인종차별. 이 부분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이 KKK가 다시 득세할 정도로 인종 문제가 최근 어느 때보다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부격차? 이건 요즘 심각합니다. 요즘 중산층이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이 4.29 폭동 당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럴 때 흑인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위한 어떤 통로를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한인업소들이 또 연루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2의 4.29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